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서초 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윤서연입니다. 오늘은 A250 포매틱 세단 모델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설명에 앞서서 저희 서초 전시장은 차량과 예술작품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아트 전시장입니다. 서초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시승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키를 쓰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잠그실 때는 도어 캐치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차량 문이 잠기게 되고요. 문을 여실 때는 손 안쪽으로 넣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맞잡게 될 경우에는 둘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썸머 오프닝 클로징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를 잠금 해제 버튼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창문이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잠금 버튼을 계속 꾹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창문이 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언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만 문이 열리는 기능으로 이제 차량 잠금 버튼이랑 락 버튼을 동시에 5초 동안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기능은 설정이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잠금 버튼과 해제 버튼을 동시에 5초 동안 눌러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주유구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락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주유구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락 버튼 풀어주시게 되면 푸시 방식으로 주유구를 열 수가 있고요. 저희는 차량 안에 주유구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락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차량에서 잠금을 풀어주신 다음에 푸시 방식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여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안쪽에서 트렁크 여는 버튼을 당겨주게 되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키를 이용해서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트렁크가 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트렁크 뒤쪽에 엠블럼 가운데 레버를 당겨주시게 되면 이제 트렁크가 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접이식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당겨주시게 되면 2열 시트가 폴딩이 되면서 이제 안쪽에 수납을 좀 더 적재를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렁크를 닫는 거는 손으로 이용해 주셔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선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8분, 15분, 20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누를 수가 있고요. 메모리 기능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기능은 이제 시트 포지션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까지 같이 저장되는 기능인데요. 먼저 시트 포지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 앞, 뒤, 그리고 시트 부분은 앞으로, 뒤로 밀 수도 있고요. 엉덩이 받침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면 시트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도 세세하게 시트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이드 미러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내 방향으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이제 방향 조절해 주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 맞춰줬으면 이제 M 한번 누른 다음에 이제 이 1, 2, 3 보이는 숫자에서 아무 숫자 하나 누르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차량 잠금 버튼, 푸는 버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창문, 뒷창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창문은 4개 다 자동으로 됩니다. 내리면 같이 내려가고요. 올리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뒤에 창문 잠금 장치로 눌러주시면 빨간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뒷창문을 조작을 하실 수가 없고요.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당겨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량은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드라이브 해주시면 저절로 풀려지고요. 파킹에 넣어주시면 이제 저절로 잠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동으로 누르는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 사이드가 잠기게 되고요. 당겨주시면 사이드가 풀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은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파킹등이라고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왼쪽으로 두실 경우에는 이제 후미등 왼쪽에만 불이 들어오고요. 오른쪽으로 해두시면 이제 후미등 오른쪽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칸 더 올려서 이 버튼은 이제 데일라이트로 주간에 이제 들어오는 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로 두시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야간이 되게 되면 이제 라이트가 켜지게 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하향등 버튼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 버튼이 이제 안개등 버튼이므로 눌러주게 되면 이제 계기판에도 표시가 되는데요. 뒤쪽 왼쪽에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끄실 때도 계기판 보시면서 끄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이제 계기판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로 올리게 되면 가장 밝게 되고 내리면 어둡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는 주간에서는 밝기가 조절이 되지 않고 어두울 때는 이제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치 조정하는 방법은 레버를 내려주게 되면 스티어링 휠 위치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버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스티어링 휠 위치를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벤츠는 컬럼식 시프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이 레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DNRP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서도 DNRP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드라이브 가실 때는 세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후진하실 때는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킹하실 때는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중립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이 레버는 이제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방향 지시등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와이퍼 조정, 그리고 세 번째는 워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이제 동일하게 왼쪽 내려주시면 이제 왼쪽 방향 지시등 나타나고요. 오른쪽 올려주시면 오른쪽 방향 지시등이 나타납니다. 네, 살짝 내리면 이제 3번만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는 이제 보시면 0에서부터 점선 2개, 실선 2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0은 와이퍼 조정 안 하는 거고요. 점선으로 이제 3칸으로 두게 되면 이제 자동 느리게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올리게 되면 자동 빠르게. 그리고 이제 실선 보시게 되어 있는데요. 한 줄로 되어 있으면 이제 수동으로 느리게, 그리고 2줄로 되어 있으면 수동으로 빠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시액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이 검정색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워시액이 나오고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와이퍼가 한 번 작동됩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의 조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 기준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계기판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커맨드 화면을 움직이는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작을 하실 때는 이 검정색 터치 컨트롤로 쓰듯이 밀어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보시는 메뉴들로는 트립으로 이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듯이 내려서 상하 좌우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다시 눌러주면 이제 이전으로 돌아와지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버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요. 사용하실 때는 세트 플러스 올려주시거나 내려주시면 작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짝 올려주시면 속도 1씩 속도 올라가고요. 세게 올려주시면 속도가 10씩 속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밑으로 캔슬 해주시면 해지가 됩니다. 네,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면 이제 RES라고 해서 리스타트 버튼을 올려주게 되면 다시 크루즈가 설정이 되고요. 이제 리밋이라고 해서 속도 제한 장치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은 이제 속도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려주게 되면 이제 리밋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리밋을 설정하면 이제 속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세트 플러스를 올려주게 되면 리밋을 설정하는 값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80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아무리 이제 엑셀을 밟아도 이제 80km 이상이 나가지가 않는 기능이죠. 네, 리밋을 다시 푸실 때는 이제 속도계 모양으로 위로 올려주거나 캔슬 내려주시면 이제 리밋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은 이제 커맨드 화면을 조작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메인 메뉴 화면이 나와집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터치 컨트롤로 이렇게 쓸듯이 밀어주시면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화면이 이제 들어가집니다. 다시 이전 버튼으로 눌러주게 되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넣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 볼륨 조절은 위아래로 이제 볼륨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눌러주시면 음성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전화를 올 경우에는 위로 올리면 전화 받는 거, 내려주시면 전화 거절이라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있는 버튼은 이제 링거트로닉이라는 버튼인데요. 위로 올려주시면 음성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기능이고요. 내려주게 되면 이제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겨찾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설정한 즐겨찾기를 이제 이 화면 안에 추가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드 시프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스티어링 휠 뒤쪽에 양옆으로 위치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로 이제 수동으로 변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키실 때는 플러스를 꾹 눌러주시면 이제 작동이 되고요. 푸실 때는 이제 드라이브를 변속을 하신 다음에 풀어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계속 꾹 눌러주셔도 이제 패드 시프트 기능은 해지가 됩니다. 요번 벤츠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 화면에 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메뉴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전화, 라디오, 미디어, 이제 웰빙, 정보, 메르세데스 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퀵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ESP라고 해서 자세 제어 장치를 이제 미끄럼 방지를 끌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이제 켜짐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파크트로닉 센서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실 때 물체가 감지가 되면 삐삐삐 소리가 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꺼주게 되면 그 소리는 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보조장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보조장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누르게 되면 이제 고객님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삐삐삐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고음을 이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이 경고음 높이까지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용 브레이크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방 출돌 해주는 이제 브레이크 기능인데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조기, 중간, 후기 이런 식으로 나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텐션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어시스트라고 해서 고객님께서 운전을 하실 때 30분 이상 주행을 하시게 되면 이 30분 동안 패턴을 파악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이상으로 주행할 때 패턴이 맞지 않으면 졸음운전을 띄워주면서 휴식을 하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미러 양쪽에 삼각형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만약에 방향지시 등을 켜게 될 경우에는 삐삐삐 소리가 나며 시청각으로 경고를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란 불이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에 있는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다이나믹 셀렉트라고 해서 주행 모드를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제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마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주행 모드를 이제 에코, 컨버트, 스포츠, 나는 연비 주행을 하고 싶어, 아니면 편안한 주행을 하고 싶어, 아니면 좀 더 스포티하게 하고 싶어, 아니면 수동으로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스포츠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스티어링을 눌러주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물렁물렁하게 아니면 좀 더 딱딱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좀 더 스포티하게 스포츠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P라고 해서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는 이 기능을 미끄럼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스포츠로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화 하실 수가 있고요. 출발 시 조에는 고객님께서
시동을 켰을 때 이제 내가 어떤 모드인지 보실 수 있는 화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속도 제한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서 밟을 수 있는지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시트 자동 설정은 이제 이지 액세스라고 불리우며 시동을 껐을 때 좀 더 편리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좀 더 편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전 버튼 누르고 장기 말림은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문이 잠겼을 때 빵 소리 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잠금은 주행 시 이제 차량 문이 잠겨지는 기능이고요. 자동 미러 접힘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문이 이제 잠기면 같이 사이드 미러도 같이 접혀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차량을 이제 이용을 안 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며 이제 배터리가 좀 더 손실을 적게 해주는 모드라 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반시동을 킨 상태에서 동면 모드 켜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킬 때는 시동을 켜주시면 동면 모드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부분에서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무드 등 색상을 설정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 색상 멀티 컬러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보시다시피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색상이고요. 여러 가지 색상들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퍼플 스카이가 이제 푸른 색상이랑 보라색빛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와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이런 혼합된 색상이 싫다라고 하시면 멀티 컬러를 취소하시고 이제 단색으로 64가지 색상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컨버트로는 시트 키네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운전하실 때 좀 더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으로서 이렇게 운전석에만 해당이 됩니다. 설정으로는 이제 등받이만 아니면 시트면 둘 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간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디오 설정 눌러주게 되면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베이스, 미드, 트래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원하시는 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밸런스 페이더는 내가 집중적으로 들고 싶은 장소를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량은 이제 자동 조절이 되며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는 벨소리 볼륨 그리고 통화 음량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 이제 주차 하게 되면 경고음 음량이라든지 높이까지 섬세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안내 음량은 이제 이 차량에서 안내를 해줄 때 음량을 이제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한 40 정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작 알림으로는 이렇게 보통, 크게, 꺼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보통으로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제 메뉴들을 보시면 이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연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를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켜주신 다음에 시상치 연결. 그러면 이 핸드폰을 누른 상태에서 연결시키면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를 켜지게 되면 이제 라디오는 실행하지 않고요. 또 라디오가 실행하게 되면 이제 블루투스는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채널로 이렇게 돌려서 이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는 이제 전화 목록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통화 목록도 확인해서 전화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DA1 패키지가 들어가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통화 패키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두 가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OTG 젠더를 C타입 올려두신 다음에 핸드폰 이제 데이터 케이블을 안에 넣어주시고 선을 연결하게 되면 허용 누르고
하면 이제 네이버 지도 아니면 카카오 내비 그리고 티맵까지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내비 도중에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 화면으로 이제 넘어와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누르셔야지만 다시 지도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끄실 때는 이제 선을 분리해 주시면 이제 애플 카플레이는 이제 해지가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신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선을 다시 껴주시고 그럼 이렇게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바로 눌러주게 되면 길 안내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벤츠 화면으로 넘어와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눌러주게 되면 다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송풍구에 이제 바람이 나오지만 세로로 돌려주시면 이제 바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공조장치는 이제 위아래로 온도 조절 0.5 단위로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바람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바람 세기가 있는데요. 바람 세기를 이제 0으로 두시게 되면 공조장치는 꺼지게 되어 있고요. 오토로 두시게 되면 이 24도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기능입니다. 맥스는 이제 앞유리 성에 제거고요. 리어는 이제 뒷유리, 사이드미러 열선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부 공기 순환, 그리고 에어컨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는 이제 비상등 위치되어 있고요. 이 차량에는 DA1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 올려두시게 되면 이제 무선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레버를 당겨주게 되면 이제 핸드폰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전 버튼, 홈 버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이전 버튼, 홈 버튼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고요. 터치패드로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라디오 들어가실 수 있는 직접적인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미디어로 이제 전환이 되는 버튼이고요. 텔 버튼은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블루투스가 연동이 되면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락처 목록이라든지 통화 목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으로 위아래 레버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고요.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편안한 주행 모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포티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RPM을 좀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사용자 커스텀 모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버튼이 이제 자동 주차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눌러주게 되면 이 화면이 나와지게 됩니다. 하시는 방법으로는 드라이브 하신 상태에서 35km 미만으로 주행하시게 되면 이제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공간이 뜨게 되면 이제 버튼으로 눌러주시게 되고 이제 레버를 위아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게 되면 이제 광각, 후방 광각 카메라가 나타나지고요. 이거는 일반 후진 모드 했을 때 일반 후방 카메라가 나와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버튼은 이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이 나타나지는 이제 버튼이고요. 아래 버튼은 이제 즐겨찾기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제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살짝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되고요. 한 번 더 꾹 깊게 눌러주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은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암레스트 열리게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USB 포트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C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적재 공간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위치로는 글러박스 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세로로 카드를 꽂아주시면 빨간불이 초록색 불로 변경이 되고요. 하이패스 음량 조절로는 음량 1, 음량 2, 음량 3, 음량 4, 음량 0 이렇게 음량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스크린을 터치해 주시면 화면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전방 카메라는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작은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록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영상 확인을 통해 직접 스크린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SD 카드를 꺼내서 리더기를 같이 삽입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완전히 끄실 때는 이제 블랙박스 꾹 눌러줘서 꺼질 수가 있고요.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시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위쪽 버튼은 이제 실내등 버튼으로 가운데 눌러주게 되면 전체등이 들어오고요. 양쪽에 이제 독서등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룸미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용하실 수 있고, 뒤에는 이제 뒤에 불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빨간 불은 꺼준 상태에서 문을 열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미 버튼은 이제 메르세데스 미 콜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버튼으로 가까운 한성 자동차 전시장이라든지 서비스 센터를 이제 연결해서 예약까지 해줄 수 있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고요. SOS 버튼 눌러주게 되면 수동으로 다시 한번 눌러서 이제 응급 SOS 센터로 연락을 취할 수가 있고요.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날 시 차량 내에서 바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구조 컨택센터로 연락이 되어 이제 응급구조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MBUX로 최신 음성 인식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변경해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온도 23도로 맞춰줘. 온도를 23도로 설정할게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열선 시트 좀 켜줘. 시트 히터를 켤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성 명령어를 내려서 이제 이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안녕 벤츠,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세요. 나 좀 도와줘. 음성 명령 트레이닝을 마치시면 음성 명령 기능에 대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음성 명령어를 내실 수 있는 문구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져 있으며 조수석 시트는 이제 수동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 레버로 이용을 해서 이제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앞쪽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형을 돌려주시게 되면 시트 앞부분만 올라가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당겨주시면 시트가 올라가지고 내리면 이렇게 시트가 내려가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동그라미를 돌려주시면 등받이 조절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추 지지대를 네 방향 키로 움직여서 내 요추에 맞게끔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드락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설정하시는 방법으로는 레버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이제 차이드락이 설정이 되고요. 내려주게 되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제 아이소픽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유아용 시트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그물망 안쪽으로 이제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닛을 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닛 레버는 아래에 위치되어 있고요. 빨간 레버를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닛은 열리지 않고요. 잠금을 해제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안쪽에 레버를 당겨주면 이렇게 본닛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엔진은 여기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뚜껑에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배터리는 이제 빨간색 부분인 레버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플러스 단자를 물려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이제 이 쇠 쪽에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한성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닛 닫는 방법으로는 본닛을 아래로 위치한 상태에서 세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A250 포매틱 세단의 설명을 드린 한성자동차 서초 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윤서연이었습니다. 저희 서초 전시장을 방문하셔서 차량 시승 및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